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붓을 잡은 연기자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또 캘리그래피 문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캘리그래피, 글쎄요. 저는 어려서부터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서예학을 전공했고요. 또 대학원에 가서도 또 서예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붓을 놓지 않고 글씨를 쓰고 있는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캘리그래피는 24년을 맞이했습니다. 99년도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서예라는 그 전통 문화 예술이 또 우리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좀 선입관이 좀 있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예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머리에 상투를 틀은 것 같다, 아니면 막 한복을 입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고지식하다, 어렵다. 그렇지만 또 좋게는 인내, 인성, 좀 여러 어떤 교차점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다. 저는 서예를 전공했지만 그 서예를 대중예술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문화를 저는 접하게 됐고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지금 앉아있는 의자, 또 책상, 또 우리 벽에 보여져 있는 책장들, 건물, 또 그 외에도 입고 다니는 옷, 전부 다 우리는 디자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또 패션 디자인, 눈으로 보이는 또 환경 디자인. 정말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더라고요. 생활 문화, 그 안에서 우리 전통이 이야기하고 있는 붓글씨 문화가 같이 숨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99년이면 저한테는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때 젊은 혈기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한다라는 정말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을 한번 다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들을 찾아가서 정말 아무도 인연이 없고 연고도 없는 그곳에 노크를 했고요. 전통이 이 디자인 문화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적인 디자인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근데 그때는 디자인 쪽에서는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노크를 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에 우리 붓글씨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붓글씨의 그런 로고 타이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의 글씨, 이것이 바로 순수 예술이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서예의 현대 서예, 현대 미술이라는 부분까지도 승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캘리그래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그런 손글씨 문화들부터 예술적인 어떤 표현의 캘리그래피 장르까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캘리그래피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캘리그래피,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칼로스 그라피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어식 표기로 바뀌어가면서 캘리그라피라고 바뀌죠. 우리 동양에서는 캘리그래피라는 그 외래어 좀 낯섭니다. 서예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익숙하죠. 손으로 쓰여졌던 그 글씨, 서예라는 그 문화가 영어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마땅한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라는 외래어를 빌어왔고요. 서양에서 말하는 캘리그래피는요, 손으로 쓴 아름다운 장식되어 있는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캘리그래피는요, 서예를 이야기합니다. 서예는 서양에서 말하는 캘리그래피와 달리 글씨를
아름다운 형태적인 모습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작가의 정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글씨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양의 펜이라는 도구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선들을 보면은 정말 굵기의 변화가 없고 아주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동양의 붓이라는 도구로 선을 그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정말 정직한 선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붓끝이 탄력을 갖고 튕겨나가는 속도감이 있는 글씨, 이런 어떤 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붓에 먹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친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네 번째 보시는 것은 먹물을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먹에 농담이 나는 부드러운 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붓끝을 바짝 세워서 아주 가늘고 여린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변화로운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질의 모습들은 아주 깨끗하고 단조롭겠죠. 그러면 동양의 붓으로 표현된 이런 선은 변화롭습니다.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달려라는 그런 속도감이 있는 글씨를 쓴다면 지금 1, 2, 3, 4, 5, 6번 중에서 몇 번의 선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속도감이 나는 달려, 뛰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꾸 여린 속닥이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모습으로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해 이런 식의 여린 표현에 대한 작은 소리,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면 몇 번째가 어울릴까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선으로 표현하면은 그 표현이 아주 적당하겠죠. 이렇듯이 펜으로 쓰는 글씨는 기록으로서의 도구로서는 아주 좋은 표정을 갖고 있다면 붓으로 표현되고 있는 글씨는 감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펜으로 써져 있는 글씨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도파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 사랑해 뭐 이런 쪽지, 편지를 써서 꼭 줍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또박또박 정성껏 쓴 우리 아이의 글씨예요. 이 글씨에 저는 붓으로 그대로 따라서 위에 올려봅니다. 자, 지금 도판 보세요. 감성이라는 것이 살아났죠. 네, 다음은 아이의 글씨를 보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제 와이프가 그러면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어깨에 손을 올리듯이 자, 사랑해 하고 어깨에 과감하게 손을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펜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에 붓으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펜보다 붓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강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항상 아름다운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사랑도 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랑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발가락에다가 펜을 꽂고 발가락으로 발로 써본 겁니다. 어때요, 이 글씨? 어이구, 뭔가 냄새나는 사랑, 지저분한 사랑, 아우, 더러워. 이런 생각 들죠? 자, 이 글씨에도 또 이렇게 붓으로 옷을 입혀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어때요? 뭔가 꼬일 대로 꼬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고,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 겨털을 연상하는 것 같은 이런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펜이라는 도구와 또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붓이라는 도구, 이 두 가지는 전부 글을 쓰기 위한 필기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도구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는 감성의 표정을 만드는 데는 우리 동양의 붓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원래 저는 한문서예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근데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늘 항상 써왔던 것이 한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훌륭한 우리의 글씨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한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이거는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바로 문자였습니다. 이 우리의 문화, 한글이라는 정말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매력에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훈민정음도 공부하게 되고 한글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갔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 문자 중에 유일하게 받침이 존재하는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만들어졌던 또 쓰여져 왔던 한글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로쓰기로 바뀌면서 받침이 있다 보니까 들쭉날쭉했던 거죠. 그것이 시각적으로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의 감성적 표현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됐던 겁니다. 그 받침들이. 그래서 리듬을 타게 되고 강약에 대한 리듬과 어울림에 대한 조화를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캘리그래피가 매력적인 어떤 모습의 한글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글씨를 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성의 옷을 입힌다. 그러면 이게 아마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에서 말하는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정직하고 바른 봄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봄이요. 자, 또박또박하게 아주 정직하게 쓰여지고 있죠. 네, 이런 것이 자,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반듯하게 들어가는 봄이 있다면 이번엔 한번 보세요. 자, 밑에는 똑같아요. 같은데 위에 비읍을 작게 해볼게요. 자, 이런 표정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봄은 뭔가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서 뭐? 봄이 왔다고? 아마 이런 표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오의 목을 길게 빼보겠습니다. 밑에는 똑같고. 자, 그래서 비음만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작게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말하는 봄은 봄? 뭐라고? 이건데 갑자기 목을 올리죠. 뭐? 봄이 왔다고? 봄? 하고 이렇게 목을 오여 빼는 그런 어떤 표정을 만듭니다. 자, 같은 거지만 자, 이번에는요. 또 길게 뺀 것 중에 자, 위에 비읍의 머리만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봄은 어때요? 아까 보여줬던 이 봄은 봄 뭐라고? 봄? 근데 얘는 뭐? 봄이 왔다고? 근데 얘는 아, 그래. 봄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그러면서 야, 참 반가워. 뭐 뭔가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은 후민정음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우리 전통 서예에서의 이 정직한 봄이 있다면 획을 목을 올리고 팔을 벌리고 또 머리를 기울이고 요 동작 하나만으로도 벌써 우리 한글은 이렇게 감성, 표정을 만드는 우리 한글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봄이라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들을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의성어, 의태어라는 것도 아시죠?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의성어, 또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또 의태어. 자, 이것을 과연 캘리그래피로 그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이거 같아 라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한 몇 가지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꼬르륵 하죠. 그래서 배고파. 자, 갑니다. 뭔가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꼬르르르르르 그죠? 네?
자, 배가 고픈 모습이에요. 자, 꼬르륵. 어떻게 배고픈 것 같아요? 자, 뭔가를 쾅 하고 내려놓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쾅! 너무 약했다. 다시 한 번요. 쾅! 세죠? 자, 뭔가가 힘차게 쾅! 하고 내려놓는 소리예요. 뭔가가 쿵! 쾅! 이런 느낌들. 네. 그러면 의성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태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될지 궁금하시죠? 네. 자, 의태어 중에서도 뭔가 요즘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예, 그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살랑살랑한 느낌 들어요? 살랑. 살랑살랑. 정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죠? 네, 다음은 한번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엉금엉금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엉금엉금은 빠른 속도가 아니죠. 뭔가 천천히 기어가는 느낌. 뭔 조금 답답하셔도 한번 봐주십시오.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어휴, 뭔가가 나무늘보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힘드네요. 이거. 자, 정말 느리죠? 엉금 뭔가를 기어가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어떻게 보면 이런 감성을 대변하는 것 또한 글씨를 쓰는 과정에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네. 자, 엉금엉금. 이 외에도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아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화선지를, 아무튼 뭐 종이를 이렇게 한번 찢어 볼게요. 자, 찢어서, 자, 이렇게 한번 뭉쳐 볼 건데요. 자, 붓으로 뭔가 글씨를 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들을 내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느낌 한번 보세요. 무엇을 표현할지. 자, 야, 이거 어떻게 글씨 보이세요? 자, 바스스라는 그런 글씨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 바스스는 뭐예요? 우리가 가을에 낙엽을 밟는 소리죠. 발밑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글씨가 아주 강하고 크게 바스스 이렇게 나는 소리는 아니라고요. 작게 나는 소리예요. 들릴까 말까. 바스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발을 살짝 밟아가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바스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는 어떻게 보면 이 질감 자체에서 이렇게 뭔가가 낙엽이 부서지는 느낌, 예, 사뿐사뿐 밟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따끔따끔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 건데, 따끔따끔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뭐 뾰족한 것에 이렇게 찔리는 느낌? 아니면 뭐 선인장? 가시가 있는 나무에 뭐 몸이 살짝 닿았을 때? 여러 가지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이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따끔따끔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 깎으러 갈 때가 제일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대고 한다고 해도 항상 머리를 감고 나면 하루 종일 옷 속에서 목 있는 부위에서 뭐가 항상 따끔따끔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가루들이 아마 들어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저는 전에 따끔따끔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할 때 안 되겠다.
머리를 깎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 일부러 목을 이렇게 벌려서 머리카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할 때 앞에 딱 섰죠.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느꼈던 따끔하는 게 한 번씩 오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막 몸을 움직이다가 따끔, 따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따끔따끔하게 올 때 있죠. 이런 느낌들. 아이고 뭔가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한 번씩 탁탁 오면 그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머리 깎고 나서 이런 느낌 경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을 위해서는 직접 체험도 해보고 또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연상해내기도 하고 또 몸동작을 움직이면서 퍼포먼스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감성적인 글씨를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의성어 의태어는 아닌데 한번 제가 이런 표정은 자신 있게 낼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죠? 똥이라고 썼습니다. 이 똥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죠. 또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어로 볼 때 이응 받침이 커요, 작아요? 요만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늘고 여린 소리를 내볼게요. 똥, 옹. 입을 작게 오므리고 옹. 얘는 가늘게 빠지는 실똥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오는 둥 마는 둥 똥, 옹 이런 식의 표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한번 보세요.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멋지죠? 자, 여기서도 자, 힘있게. 자, 요 똥을 봤을 때는 어때요? 아까에 비해서 굵어요, 가늘어요? 굵어요. 자,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자, 초성, 중성, 종성, 이응 아까보다 힘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까처럼 똥, 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자, 주먹 한번 줘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굵고 힘찬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똥, 마무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똥이라는 이 단어만 갖고도 벌써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지금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감할 수 있는 우리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똥이라는 것도 정말 가늘고 긴 똥이 있다만 또 이게 굵고 힘찬 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묽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으로 아니면 손으로 상상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해도 사랑해 아니면 사랑해 아니면 사랑해 정말 표정이 다르죠. 그렇듯이 우리가 글씨를 쓴다라는 것도 속삭이듯이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외치듯이 아니면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 한글의 매력이고 또 캘리그래피의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